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흔들리길 바라던 국가들이 쓴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 계약 중단설이 불거졌던 폴란드에서 루머에 대해 일축하면서 정색하고 나선 건데요. 이런 가운데 작년에 늦춰졌던 방산 수출 계약이 올해 체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역대급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폭 늘어난 국방비 모두 한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쓰겠다고 한 국가가 나타났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의 큰손이라 불리는 폴란드가 최근 불거진 방산 계약 중단설에 대해 루머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믿음직스러운 방산협력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파벨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한국 방산 도입 협상 중단설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건데요. 베이다 차관은 폴란드가 한국과 협상을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폴란드가 한국과 방산 계약을 중단했으며 새로운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낸 겁니다. 실제로 앞서 해당 언론들은 한국의 계엄령 후폭풍으로 인해 작년 12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이 무기한 연장됐다고 보도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천무 2차 계약과 더불어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계약이 무산되기에 놓였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베이다 차관은 한국과의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산 계약도 협상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축했는데요. 그는 K9 자주포의 경우 작년 계약을 초과한 물량이 공급될 정도로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폴란드 군수공장을 시찰하며 K2 전차 제조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누시 세임이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도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방산 계약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계약도 협상 중인 상태로 작년 12월 한국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번 루머와 관련해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공조를 원치 않는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협력에 혼란만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방사청도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완전히 차단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방사청은 폴란드 방산 수출 사업 위기설에 대해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과 방산 수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의 정부 관계자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방산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계엄 전후 무기 수출 계약과 관련해 폴란드에서 방한할 계획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방사청은 방산 수출 계약은 국내 방산업체와 구매국 정부 사이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며 한국 정상이나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폴란드가 잠정적으로 3개월간 잔여 무기 계약 데드라인을 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무기체계별로 계약 추진 일정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K9 자주포와 천무 2차 수출 계약은 작년 11월 말 발효됐으며 잔여 물량 계약은 폴란드 계획에 따라 올해 말이나 내년에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의 경우 폴란드 현지 생산 방안 등 계약 조건이 1차 수출 계약보다 많은 상황이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폴란드 방산 계약 중단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루머였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오히려 폴란드 내에서는 북동부 국경지대 지킴이로 K2 전차를 낙점하는 등 실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폴란드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제16 기계화사단은 북동부 국경지대에 K2 전차를 투입하고 러시아, 벨라루스와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K2 전차 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 집중훈련은 지휘관과 포수, 운전병 등 전차 운영 폴란드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 테스트도 치러 전차 운용 능력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6 기계화사단은 러시아 북동부 지역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부대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이들 국가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K2 전차는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돼 국경을 지키는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 내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K2 전차의 역할은 막중한데 실제로 K2는 노후화된 T-72 계열 전차를 대체하고 M1A1FEP 에이브람스와 함께 전후방 방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폴란드 바로 옆 국가들도 더욱더 안보 강화 태세가 급해지며 한국산 무기 체계를 잇따라 주문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더불어 천무까지 관심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한 페부크루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다른 포 무기체계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의 방위력은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과 상호 협력할 기회가 매우 많다며 추가 도입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그는 K9 자주포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과 가격, 조달 시간 등 세 가지 주요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며 폴란드와 핀란드 등 주변국도 K9을 도입해 상호 운용성과 유지, 보수에도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2018년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걸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24문이 배치됐고 내년까지 12문이 추가로 양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군사력 증가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 국방력은 최근 3년간 4배가량 증가했고 매년 국방 분야에 더 많은 신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K9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함께 도입한 다연장 로켓 천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페부크루 장관은 K9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도 알아보고 있고 이것이 방한한 이유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도 종심화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심화력은 적진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수단으로 페부크루 장관은 구체적으로 포 무기체계를 언급했는데 다양한 옵션들을 두고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천무 생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방산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논의하는 등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도 GDP의 5% 이상을 국방비에 쓰겠다고 밝히며 한국 산무기 대량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매체 LRT에 따르면 최근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 GDP의 5~6%에 해당하는 액수를 국방에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지난해 국방비는 GDP의 2.8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로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은 무기 도입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리투아니아는 방산 강국인 대한민국과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통해 리투아니아도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방위 산업의 무기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그 속도를 맞추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임명된 리투아니아 케스투티스 외무장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산업계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한국 방위산업의 매력을 이웃국가인 폴란드에서 봤다며 우리의 결정이 옳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2대 중 1대가 한국산 자주포 K9일 정도로 한국 방산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방산 수출 계약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K9의 시장 점유율은 대략 50%를 넘나든다는 게 방산업계의 분석입니다. 앞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00년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527문 팔려 점유율 48%였다고 집계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 프랑스 세자르, 중국 PLG45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린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 방산업계는 2000년대 들어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수출 점유율이 52%라는 분석을 내놓는 등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이렇듯 K9이 인기가 뜨거운 건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 신속한 공급과 원활한 후속 지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K9은 규모의 경제와 신속한 생산, 무기체계 자체의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부품 조달, 정비 등 후속 군수 지원에서도 우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세계 시장을 제패한 K9은 앞으로도 뻗어나갈 영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공산권인 베트남도 K9을 도입하려는 상황으로 구매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에 이어 중동까지 대한민국 방산의 영향력이 확산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올해 필리핀, 이집트, 말레이시아로의 FA-50 전투기 수출, 중동으로의 수리오넬기 추가 수출, 동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의 K9 자주포 구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는 17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국제무기 박람회 아이덱스 2025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중동 국가정부, 군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수출 물꼬를 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아이덱스 2025가 열리는 UAE 현지에서는 우리 군과 UAE 군의 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 우리 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 상륙함 천자봉함 공개 행사를 통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줄 거라는데요. 올해도 역대급 방산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